안녕하십니까. 올해 아주 열매가 많이 달렸습니다. 가지들이 축축 늘어질 정도로 아주 많이 달렸는데요. 옛날에 할머니가 이 열매를 따다가 기름을 짜기 위해서 멍석에 펴서 말리시던 기억이 납니다. 네, 이 나무가 산초나무입니다. 이 산초나무는 운양과 식물입니다. 운양가 식물들의 특징이 독특한 향입니다. 이 산초나무도 나무 전체에서 향이 나는데요. 향이 아주 좋습니다. 같은 운양과 식물 중에 이 산초나무와 아주 비슷한 나무가 있는데요. 네, 바로 초피나무입니다. 그런데 그 초피나무는 추위에 약해서 충청도 이남 지역에 자생합니다. 이 산초는 추위에 아주 강하고요. 전국에 자생합니다. 이 산초나무도 봄에 부드러운 잎가순을 나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나물 무침이나 된장국, 생선탕이나 생선찜, 튀김 등으로 이용하는데 향이 강하기 때문에 양념으로 이용하는 게 좋습니다. 잘게 썰어서 양념장에 넣고요. 된장찌개나 생선탕 등에 넣으면 잡내를 없애주고 항균작용이 강해서 쉽게 부패하는 것을 막아줍니다. 또 추어탕에 넣는 것이 초피가루인데요. 이 산초가루도 추어탕에 넣으면 좋습니다. 네, 이 열매가 아직 좀 덜 익었습니다. 이 덜 익은 열매를 송이째 따서 장아찌를 담그면 좋습니다. 이 산초 기름은 귀한 식용유와 약재로 같이 이용됩니다. 한 병에 수십만 원 할 정도로 값이 아주 비쌉니다. 한의학에서 이 산초나무는 이 열매 껍질을 야초라는 약재로 씁니다. 맛은 맵고 따뜻한 성질의 약재입니다. 약간의 독성이 있다고는 하는데 식용으로도 많이 이용되고 있고요. 소량씩 용법에 맞게 약재로 이용하면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 이 열매 껍질이 주 약재지만 열매를 통째로 써도 되고요. 또한 이 산초 열매 기름과 잎, 가지, 줄기 껍질, 뿌리를 모두 약재로 이용합니다. 8월부터 이 열매를 채취해서 햇볕에 말려 씁니다. 열매가 익거나 덜 익은 것도 말리면 껍질과 씨앗이 분리가 됩니다. 이 산초나무는 비장과 위장에 좋은 약재입니다. 온중산안이라고 하는데 복부를 따뜻하게 해서 냉증을 없애주고요. 비장과 위장을 튼튼하게 해줍니다. 소화불량, 식체, 위하수, 속쓰림, 구토와 설사를 그치게 합니다. 위와 장의 기능이 원활해지고 식욕이 증진되며 신진대사를 촉진하는 작용이 뛰어납니다. 네, 또한 이 산초는 폐와 기관지에 좋은 약재입니다. 꾸준히 먹으면 기침이 없어지고 천식을 다스리며 가래를 사귀고 폐의 기능이 증진됩니다. 항산화 작용으로 면역 기능이 높아지고요. 머리를 맑게 해주며 불면증을 개선합니다. 눈 건강에도 아주 좋은데요. 눈의 피로를 풀어주며 노안으로 시력이 떨어지는 것을 늦추고 눈을 밝게 해줍니다. 네, 또한 행기지통의 작용이라고 하는데 이 산초는 온몸의 기를 잘 통하게 하고 풍한습으로 인한 신체 마비 증상과 온몸의 통증을 그치게 합니다. 신경통이나 변비통, 두통, 복통, 치통 등 통증에 효과가 좋습니다. 이 산초에 대한 최근의 연구 결과는 특히 산초 기름이 면역에 중요한 T세포 발현을 증가시켜서 면역 기능이 크게 강화되고 자궁경부암, 췌장암, 대장암 등 각종 암에 대한 항암 작용이 뛰어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산초는 탈모 방지에도 효과가 있고요. 각종 피부 질환에 좋습니다. 오미나 습진, 가려움증, 화상, 백반증, 종기, 아토피 등의 효과가 있는데 이러한 피부 질환에 이 산초 기름을 하루에 한 스푼씩 복용하면서 환부에 기름을 발라줍니다. 네, 또한 항염증 작용이 우수해서 관절염 등 각종 염증의 완화 작용이 있고요. 구충 효과도 있습니다. 네, 이 열매 껍질이 주 약재지만 통째로 기름째 같이 이용하는 게 좋습니다. 10월경에는 이 열매 껍질이 벌어지면서 익게 되는데요. 8월에서 9월에 이 덜 익은 열매의 불포화 지방산이 더 풍부하게 함유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지금부터 이 덜 익은 열매를 채취해서 말려서 가루내어 이용하면 좋습니다. 잘 말려 가루낸 것을 하루에 3 내지 6g씩 복용합니다. 또한 이 산초 잎이나 가지, 줄기 껍질, 뿌리도
몸을 따뜻하게 해주고 건이작용, 관절염 등 각종 염증, 신경통, 요통 등 통증, 신체 무력증, 해독작용 등의 약효가 있습니다. 오늘 산초나무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